일본이 광분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단 하나의 돌, 그 위에 새겨진 믿을 수 없는 글자들, 일본 국회를 뒤흔들고 수백 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믿을 수 없는 발견이 속속들이 밝혀집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숨겨졌던 역사가 밝혀지는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 실화.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그 아침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늘은 옅은 회색빛이었고 바다 위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스미스라고 합니다. 멀리서 스시마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곳의 역사를 배우러 왔지만 그날 마주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어선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무 바닥이 삐걱하고 울렸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짠내 나는 공기가 입안까지 들어오더군요. 스시마는 중요한 곳이다. 스시마는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되뇌이며 가슴 한켠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역사란 게 정말 중요한 걸까? 하는 반신반의도 있었지요. 배는 천천히 바위 많은 해안을 따라 흘렀습니다. 어둡고 깊은 남색의 바다 위로 여린 햇살이 퍼지며 잔잔한 파도들이 반짝였어요. 어부 카이토 씨가 그물을 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스미스 씨, 이 바다는 예상 못할 게 많아요. 제가 바라본 스시마의 언덕들은 짙은 녹색이었고 소나무와 작은 집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들이 이 섬에 잠들어 있는 듯 했지요. 카이토 씨가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엔 큰 물고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뭔가 생명체와는 다른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미끄러운 갑판 위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물이 천천히 올라왔고 저는 숨을 삼켰어요. 거기엔 해초에 휘감긴 채 커다란 검은 돌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물에 젖은 채 빛나는 그 돌은 오래된 석비였어요. 표면엔 이끼가 덮여 있었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수백 년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카이토 씨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존중이 섞인 듯 낮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석비의 이끼를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냈어요. 거기엔 고대 일본의 한자처럼 보이는 글씨도 있었고 어디선가 본 적 없는 독특한 글자들도 섞여 있었죠.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석비를 안아들었어요. 놀랍게도 꽤 무거웠고 손에 닿은 돌의 차가움과 묵직함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해물을 뚫고 햇살이 비치자 새겨진 글자들이 살짝 빛났어요. 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이렇게 읽히는 것 같았어요. 스시마는 조선의 땅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왜 이 돌이 이 바닷속에 있었던 걸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걸까? 이것이 스시마의 이야기엔 어떤 의미일까? 카이토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큰일이네요. 학자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배는 안개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마치 바다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손엔 아직 그 석비가 있었고 그 무게와 의미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은 땀에 젖었고 다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저에게 먼 나라의 전설과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할머니가 떠올랐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을 찾는 걸 두려워하지 마렴. 저는 조심스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신다면 참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는 단지 돌 하나를 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섬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렇게 저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답니다. 묵직한 석비를 품에 안고
안개 자욱한 스시마의 아침 거리를 걸었어요. 양팔은 이미 떨릴 만큼 지쳐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된 역사는 중요해. 그 말을 되뇌며 저는 오래된 시청 건물의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실내는 햇살이 들어오는 높은 창으로 환했고 창틀 아래엔 빛바랜 나무 바닥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장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엔 스시마와 주변 해역이 그려진 큼직한 지도가 걸려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석비를 낮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학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석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첫 번째로 저와 인사를 나눈 분은 야마다 레이코 씨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일본 정부 부처의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일본사를 연구해온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옆엔 둥근 안경을 쓴 김민재 교수님이 계셨어요. 온화한 미소를 띤 한국 역사학자셨고 손엔 작은 노트를 들고 계셨죠. 레이코 씨가 팔짱을 끼며 물으셨어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저는 항구를 손으로 가리키며 회색빛 아침에 그물이 무언가에 걸렸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지요. 바닷속의 역사는 수백 년 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코 씨는 무릎을 꿇고 석비의 이끼를 손으로 살짝 털어냈어요. 이 문자는 오래된 일본 한자인 것 같긴 한데 익숙지 않은 모양도 보이네요. 살짝 찡그리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된 역사가 중요해. 입안에서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김 교수님이 석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어요. 빛을 등지고 석비를 기울이시더니 천천히 글자들을 바라보셨죠. 이 글자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였던 한글과 한자 혼용체입니다. 스시마는 조선의 땅이라고 적혀 있군요. 제 입술이 말라붙었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레이코 씨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김 교수님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죠. 이게 사실이라면 스시마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긴장감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기록들을 더 찾아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치셨어요. 붓펜으로 글자를 빠르게 스케치하셨고 조선시대 문헌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료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곤 노트에 짧은 문장을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봐야 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레이코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먼지가 내려앉은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엔 스시마 기록 보관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햇살이 부서지는 가운데 책을 펼치시더니 조선과 일본 사이의 선박 그림이 실린 페이지를 보여주셨죠. 작은 일본어 글자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조선과의 교역이 기록되어 있음. 저는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았어요. 그 페이지엔 뱃사람들, 선물꾸러미, 쌀과 비단, 도자기들이 정겹게 그려져 있었죠. 역사는 정말 중요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셋은 그 뒤로 한참을 함께 작업했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석비의 작은 각인들을 비췄고 김 교수님은 한국어 문헌을 읽고 번역해 레이코 씨에게 들려주셨죠. 레이코 씨는 일본 문서 속에서 일치하는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내셨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 무렵 레이코 씨가 고개를 들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요. 한국의 역사와 스시마의 역사는 분명히 맞닿아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꽉 차올랐습니다. 김 교수님은 노트를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서울의 도서관으로 갑시다. 더 많은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그때 레이코 씨가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어요. 아서 씨 고맙습니다.
이 석비를 전해주셔서 진실을 찾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고 겸손하면서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팔에서 내려놓은 석비의 무게는 이제 제 어깨 위에서 다른 형태로 얹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누고 그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약속의 무게였지요. 그 말들이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요.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그 석비가 정말 한국과의 연결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까요? 가방을 싸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항구에서 레이코 씨와 김민재 교수님을 만났어요.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짠내와 해초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죠. 기다리고 있던 낡은 어선은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배에 올라탔고 선창에 있는 인부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출발합시다.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속은 떨렸답니다. 배는 잔잔한 물결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물결 위에 주황빛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해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북쪽 마을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레이코 씨가 보온병을 건네주셨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자 달큰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고 용기가 조금 생겼답니다. 1시간이 흐른 뒤 배는 나무 부두에 툭 하고 부딪혔어요. 북쪽 마을은 조용했어요. 붉은 지붕의 작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고 좁은 오솔길이 마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죠. 길 양쪽으론 소나무가 자라 있었고 이끼 낀 돌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길은 숲속 높은 언덕으로 이어졌어요. 김 교수님은 배에서 내리며 돌등을 가볍게 만지셨어요. 이 길 아주 오래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오갔어요. 그 말이 귓가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자갈길을 밟는 신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길서팬 하얀 데이지와 보랏빛 클로버 같은 들꽃이 피어 있었죠. 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 땅 위에 작은 반짝임이 흩어졌어요. 숲속 중심에는 작은 목조 신사가 있었어요. 색은 바랬지만 지붕의 대들보는 여전히 튼튼했답니다. 입구 위엔 나무로 된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노트를 들고 그 글자를 읽으셨어요. 이 신사는 쓰시마와 조선 사이의 유대를 기리는 곳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레이코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곳의 역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 신사문이 열리고 한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머리를 단정히 따으신 할머니셨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신중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안할머니라고 소개하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할머니는 우리를 신사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신사 안은 솔향기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작은 제단 위엔 촛불이 흔들렸고 나무 선반엔 붉은 실로 묶인 두루마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어요. 진실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자 안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종이는 아주 얇았고 세월의 발에 노란빛이 돌았어요. 한글과 한자가 정갈하게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1446년 세종대왕께서 이 마을에 교역권과 특별보호를 내리셨답니다.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고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레이코 씨는 조심스럽게 필기를 하셨고 저는 등을 낮춰 등불을 가까이 가져다 두루마리를 비췄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종이의 거친 감촉을 느꼈죠. 창문을 통해 쏟아진 햇살의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고 그 순간 저는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윽고 안할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신사 밖으로 나가셨어요. 돌등 사이를 지나자 이끼 낀 작은 돌탑이 나타났습니다. 항구에서 건져 올렸던 석비와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새겨진 글자를 따라 쓰다듬으셨어요. 저도 그 옆에 쪼그려 앉았지요.
그 글자는 석비에 새겨졌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스시마는 조선의 땅이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제 귀에도 울릴 만큼이었어요. 정말로 이 증거가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레이코 씨와 김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두 분 모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안할머니가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엔 반짝이는 나무 반지가 들어있었고 그 위엔 석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한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여정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반지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고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배로 돌아가는 길 언덕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요.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제 손에는 석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할머니의 선물, 그리고 이 마을이 품은 이야기도 함께였답니다. 내일은 다시 기록 보관소로 향하겠지만 오늘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진짜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들뜬 마음과 긴장감 사이에서 계속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마을에서 얻은 증거는 분명했지만 뭔가 더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외무성 청사였습니다. 커다란 회색빛 건물에 창문이 빼곡히 박힌 모습이었어요. 건물 안은 길게 뻗은 복도가 이어졌고 닫힌 문들마다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을 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레이코 씨가 저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312호실. 문 앞엔 메이지 시대 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직원 한 분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 안은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서가엔 가죽 제본 파일이 빼곡히 꽂혀 있었답니다. 김 교수님의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보였어요.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직원은 묵직한 나무 캐비닛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스시마 관련 기록, 제한 열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무릎이 살짝 풀리는 듯 했어요. 레이코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받았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직한 열쇠로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쪽에는 낡은 리본으로 묶인 폴더들이 가득했어요. 각각 1873, 1874, 1880년대라고 적힌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1873을 꺼냈어요. 표지는 바스러질 듯 낡았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폴더를 열었지요. 그 안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타자기로 쓴 글. 제목은 이랬습니다. 스시마 편입공지문.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스시마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제국의 확장을 위해 스시마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선언한다. 조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역사에서 제거할 것.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 중요해요. 숨이 가쁘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레이코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역사는 소중하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김 교수님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서를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무겁게 눌려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 촬영은 금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조용히 작은 노트를 꺼내 그 문구를 하나하나 베껴 적기 시작했어요. 레이코 씨는 손전등을 들어 글씨가 잘 보이게 비춰주셨고 직원도 그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답니다. 문장을 모두 옮긴 뒤 폴더를 다시 접고 리본으로 묶었어요. 문서실을 나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엔 그 종이의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외무성을 나와 번화한 거리를 걸었어요. 머리 위로는 네온 사인과 광고판이 번쩍였지만 제 생각은 온통 그 문서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김 교수님은 한 곳을 더 들르자고 제안하셨어요. 국립도서관에 혹시 1800년대 스시마 관련 학술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도서관에서는 유리 진열장 안에서 낡은 학술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 기사에는 조선 상인과 스시마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열고 시장도 함께 썼다는 기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유대는 1873년 정부의 명령으로 끊겼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실을 함께 소중히 여겨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를 걸었어요. 그 문서의 기억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답니다. 감춰졌던 역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걸음은 이 사실을 스시마 사람들과 세상에 알리는 것이겠죠. 그날 저는 일본 국회에 웅장한 본회의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심장은 북을 두드리듯 요동쳤고 손엔 석비 사진과 마을에서 얻은 두루마리 그리고 외무성 기록 보관소에서 옮겨 적은 비밀 문서를 꼭 쥐고 있었어요. 반원형으로 줄지은 광택 나는 나무 좌석들, 그 앞엔 높고 웅장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엔 조명이 반사되어 번쩍였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가 너무 작고 불안해 보였어요. 단상의 선전은 연단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실과 역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해.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첫 줄엔 레이코 씨가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고 김민재 교수님의 고요한 표정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오르게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아서 스미스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된 역사가 중요합니다. 먼저 석비 사진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돌은 스시마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위엔 조선시대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스시마는 조선 왕의 땅이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표정들, 믿기지 않는 눈빛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어진 화면에는 북쪽 마을의 신사에서 찾은 두루마리를 띄웠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께서 이 마을에 교역권을 내리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에 복사한 비밀 문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 문서는 1873년 외무성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스시마는 오랫동안 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스시마를 일본의 완전한 영토로 선언한다. 조선 관련 기록은 역사에서 제거하라.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몇몇 의원이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보였고 그때 한중진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미스 씨, 그 증거들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의심하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스시마 북쪽 마을에 가서 석비, 두루마리, 주민들의 증언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체 의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국경이나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한 과거를 존중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국 학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스시마가 중요한 이유는 그 유대가 이 섬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 미래를 만들고 진실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는 같습니다. 물론 믿기 힘들고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증거들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에서 낮은 동의의 소리들이 퍼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의원들,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설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의 공동 역사를 인정합시다. 벽이 아닌 다리를 놓읍시다.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몇몇 의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김 교수님과 레이코 씨도 저를 향해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회의장을 나올 때 석비의 무게는 더 이상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말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 진정한 우정의 정신을 조용히 기렸답니다. 국회 연설이 있은 지 몇 주 뒤 저는 다시 스시마를 찾았습니다. 레이코 씨, 김민재 교수님과 함께였어요. 섬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일 우정 축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질 무렵 저희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선들은 알록달록한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답니다. 부두 위엔 형형색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북소리, 피리 그리고 일본과 한국 음악을 섞어놓은 듯한 멜로디였어요. 마치 이 섬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광장 한복판엔 무대가 세워져 있었고 무대엔 붉고 흰 천, 파랑과 검정이 어우러져 드리워져 있었어요. 가슴 한가득 감사와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한국의 풍물패가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이 울리는 그 북소리가 기쁨이 뛰는 심장처럼 전해졌어요. 곧이어 일본의 무희들이 무대에 올라 알록달록한 기모노를 입고 남학신을 또각또각 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두 나라의 무용수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흐름 속에서 춤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음식 부스로 몰려갔어요. 김치볶음밥과 간장 고등어구이. 저는 둘 다 맛봤습니다. 김치는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났고 생선은 짭조름하고 부드러웠어요. 모든 일정이 마칠 때쯤 김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누군가가 그것을 아끼고 돌봐줄 때 살아있지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방 침대에 누워 긴 여정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는 석비를 발견했고 두루마리와 비밀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국회에서 진실을 말했고 지금은 서로의 문화를 축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나간 이 엄청난 여정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엔 오늘 밤의 이 축제가 영원히 등불처럼 빛날 것입니다. 또한 두 문화가 하나의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날로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